안녕하세요, 플라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두 번째 영상이고요. 부동산 종사업자가 아닌 취득자 입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많은 분량의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는 계속해서 이제 분양을 받으시라고 연락이 오죠. 이럴 때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실 때 분양 상담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분양 상담사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 믿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90%까지 대출이 됩니다 라는 말인데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는 높은 대출 프로테이지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양 상담을 받을 때 80% 내지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이런 최대치의 프로테이지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주죠. 그리고 실제로 분양 받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철석같이 믿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행사 직원들은 금융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 처음에 얘기했던 프로테이지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목적은 본인들에게 판매 권한이 있는 호실들의 판매가 유일한 목적이죠. 그러면 정확한 대출 가능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은 은행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감정평가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가능한 거죠. 은행에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그 해당 물건의 입지 여건과 시공 상태, 그래서 임대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평가치에 따라서 임대 물건의 최대 대출 가능 프로테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보통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감정평가 가치에 따라서 60에서 75% 사이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나고요. 나머지는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정말로 좋고 개인 신용 등급이 정말 높은 경우에 한해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시행사 대표가 잘 아는 은행에서 이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과 시공사의 평판이 너무 좋아서 90%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잔금 대출을 실제로 실행을 할 시점이 왔을 때에 대출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이 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분양을 받은 고객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최근 준공이 끝나고 잔금 기간이 거의 끝난 지식산업센터에 가보면 대출이 많이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몇 개 호실씩을 한꺼번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마이너스 P까지 물고도 물건을 처리하지 못해서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분양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좋은 호실들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지정금부터 거세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죠. 부동산 시장에서 홍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완판, 임박이죠. 실제로 완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분양 상담사 분들께서는 고객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실은 좀 늦게 오셨다. 좋은 로얄 호실들은 이미 다 나갔다. 근데 아직까지 좀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먼저 지정금을 거는 쪽에서 가져가니까 우선은 지정금을 빨리 거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왠지 지금 지정금을 빨리 걸지 않으면 이 좋은 물건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고객이 그런 마음이 들게끔 몇 달에 걸쳐서 트레이닝과 교육을 받은 분들이 바로 분양 상담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입금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가서 입금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하죠. 정말 몇 분 차이로 고객님께서 먼저 입금을 하셔서 이 좋은 물건을 먼저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잠재우고 오느라고 정말 혼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정말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게 사실은 나중에 환불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의 완판에 가까운 그런 분양률은 사실일까요? 실제 분양률은 모델하우스를 벗어나서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상 분양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50%도 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률을 말할 때 실제로 계약금까지 입금이 되고 계약이 끝난 그러한 호실들 뿐만 아니라 호실 지정금이 입금된 그런 호실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호실 지정금이 입금되었다가 환불 신청이 들어와서 환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실이 분양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홍보되는 분양률은 상당히 높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양률이 높다더라, 모두가 한다더라, 이런 말들에 휘둘려서 급하게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만의 기준에 충족한다.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해서 호실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시면 되죠. 세 번째는 호실 지정금은 환불 불가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유튜버 분들과 그리고 현직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튜버 소민아빠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보통 호실 지정금을 걸 때에 돈만 거는 것이 아니라 호실 지정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작성을 하게 되죠.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바로 계약서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 문서 안에 써져 있는 문구들을 보면 이 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는 부분에 보면 붉은색으로 환불 불가라고 찍혀 있죠. 처음에는 지정금을 걸 때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지정금 입금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서 연락을 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약서를 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예정대로 계약금을 완납을 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정금을 압류하겠다라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정금을 입금을 했고 지정계약서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본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금 10%가 완납이 되었고 그리고 인감 증명을 포함한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가 완비가 되었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 및 인감 날인까지가 된 상태가 바로 계약서가 된 거죠.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처음 겪게 됐을 때에 혼란스럽고 당황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도 환불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 그리고 억지로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환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불을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잘 말이 안 통한다 라고 하면 직접 입금을 하셨던 신탁사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컴플레인 하시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진짜 분양받고 싶은 그런 호실이 있는데 분양상담사에게 이 호실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호실을 정말 원한다 라고 하면 일단 그분한테는 알겠다라고 하시고요.
일단은 나왔다가 다른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 호실을 똑같이 원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정말 아주 작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면 최소 2개 이상의 분양 대행사가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대행사들은 서로 확보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실은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는 실제로 누군가가 이 물건을 확보해서 가져갔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쪽에서는 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뜻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이 물건을 손에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른 분양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 물건을 꼭 좀 구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도 정말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지정이 혹시라도 풀리게 되면 연락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미련이 남는다 라고 하면 이제 준공 시점까지 기다리시고요. 준공이 임박했을 때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내놓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혹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의 비용을 더 들여서 프리미엄 가치를 지불을 하시고 전매를 받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꽁 대신 닭이다 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호실을 선택을 해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호실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식산업센터의 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가는 독점 상가에 이미 임대가 맞추어져 있는 상가입니다 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행사가 독점 상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MD 플랜입니다. MD란 쉽게 얘기해서 상가에 대한 조닝 플랜을 하는 거죠. 이쪽 섹션은 옷가게, 이쪽 섹션은 멀티플렉스, 이쪽은 주출입구 쪽이 있는 부분이니까 필수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를 유도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실입주 업체가 입점 확정이 되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임대사업자죠. 이곳은 약국이나 편의점, 독점 지정이다. 사실 MD 플랜상으로는 크게 조닝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약국으로 해야 된다, 혹은 이 부분은 편의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짜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조율을 잘해서 이곳에는 어떤 사업장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맞춰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행사나 대행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독점이라든지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말들에는 가급적이면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계속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업으로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웬만해서는 정말 상가에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꽃은 상가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꽃을 잘 피우면은 너무나 좋은 물건이 되지만 잘못 선택을 할 경우에는 가시에 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전문가들께서도 이 상가에 손을 댔다가 상당 부분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좀 봐왔습니다. 상가 투자는 정말 부동산 고수들께서 하시는 거고요. 정말 좋은 상가는 시행사나 부동산에서 다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요점입니다. 제가 짧지만 부동산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옆에서 실제로 보면서 느낀 점들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을 100% 맹신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리스크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옷이나 전자제품을 예로 들면 물건을 잘못 샀다라고 하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수억에 달하는 물건에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 사면 수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아예 되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노하우들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플라프였습니다.